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모처럼 또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29.7K를 보이고 있지만 또 오늘 오전에는 이 30K를 한 번 또 찍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 움직임은 거의 한 보름 동안에 이 하락 추세선 밑에서 계속 좀 이런 계단식 하락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28.5K 선까지 하락을 보이더니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좀 말아 올려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 이 30K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을 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들 역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XRP의 최근 움직임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니까 동반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0.7달러 선까지 올라섰고, 그래서 어제 이 비트코인이 28.5K를 찍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리플도 뭐 쌍바닥이 아니라 지금 쓰리바닥을 찍고, 뭐 그럼에도 요때의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쓰리바닥을 찍고 지금 이 삼각 수렴 끝에서 반등을 또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리플의 가격이 원화로는 900원 이상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 리플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 불씨를 좀 살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리플이 뭐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내년에 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이 나와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그 분석을 먼저 좀 보시면, 일단 트위터 필명으로 JD라는 분이 이런 분석을 지금 올린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 XRP의 월봉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밑에 보조 지표로 지금 나온 것이 보시게 되면 ADX, DI 지표하고 그리고 MACD 지표를 이렇게 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 이 초록색 선, 요것을 플러스 DI 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마이너스 DI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의 플러스 DI 선이 이 빨간색의 마이너스 DI 선을 뚫고 올라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도 이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선 위로 이 초록색 선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이 빨간색 선 위로 이 초록색의 플러스 DI 선이 뚫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MACD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선이 있어가지고 이 상승장 때는 이 파란색 선이 위로 뚫고 올라갔었지만, 근데 요 선보다 그냥 요 오실레이터, 요 캔들을 보시게 되면 요런 강세장 때는 이렇게 초록색의 캔들이 보이면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빨간색이었다가 이 시점을 계기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초록색 봉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도 지금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초록색 봉이 다시 나타나면서 지난 하락 시기에서 현재는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4년 동안의 이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이렇게 지금 돌파하고 나서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MACD와 ADX DI 지표가 강세로 지금 전환된 다음에 306일 동안 634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2.5년 동안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지금 돌파한 이후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 지표들이 강세로 전환된 이후 365일 동안 12배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지난달에 돌파를 한 이후로 지금 지난 패턴상 보게 되면 돌파한 이후 365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고, 또 이때도 뭐 비슷하게 한 306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때는 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 다른 트윗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고표를 작성했던 요 JD라는 분이 지난 두 번은 이 구조가 무너진 후, 그러니까 이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선 이후 사상 최고치까지 도달하는데
대략적으로 1년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난 패턴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한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1년 동안 상승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목표 가격은 요 범위 내니까 대략적으로 한 5달러 선에서 한 9달러 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컨 타겟 해가지고 두 번째 목표가로는 잘 안 보이니까 좀 내려가지고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달러 선에서 한 23달러 선까지 2차 목표가로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첫 번째 목표가는 10배 상승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가는 한 20배 정도의 목표가를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것도 제가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리플이 뭐 10달러, 뭐 20달러 간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얼만데 뭐 리플이 10배, 20배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그런 댓글이 정말 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럼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 5,800억 달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1조 한 2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중에 이 비트코인이 거의 한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도미넌스가 뭐 47.8%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이걸 다시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5,800억 달러인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6천억 달러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계산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이 비트코인의 시총은 계산하기 쉽게 6천억 달러라고 보고, 그럼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대략적인 가격은 뭐 29.7K 정도로 보이지만 그냥 30K로 보고, 여기에서 2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한 6만 달러의 가격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의 시총은 현재 이 0.6조, 그러니까 6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조 2천억 달러는 현재의 이 암호화폐 시총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리플의 상승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XRP의 시가총액은 보시는 것처럼 369억 달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대략적으로 이것도 계산을 해놨는데 369억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370억 달러로 보고, 만약에 현재의 리플이 10배의 가격을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또 대략적으로 지금의 가격을 900원으로 보면 10배 상승 시 9,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리플의 시총은 현재 370억 달러에서 3,700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10배가 상승을 할 겁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3,700억 달러라는 것은 0.37조 달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트가 2배를 상승하게 되면 6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리플이 10배를 상승한다라고 해도 그때 비트가 2배만 상승을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6만 달러 그때 비트 시총의 3분의 1 수준밖에 이 리플 시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비트가 2배 상승 시 시총이 1.2조 달러인데 그때 리플이 10배 상승한다 해도 0.37조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10배가 아니라 20배가 상승이 된다라면 또 이 0.37조 달러에서 2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20배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 그때 시총은 0.74조 달러로, 그러니까 7,400억 원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시총과 비교해서 뭐 절반을 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이 과연 비트코인이 2배만 상승을 할까?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가격이 3만 달러니까 2배 가격 상승 시 6만 달러를 지금 고려를 한 건데, 지난 2021년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가격은 6만 달러도 아니고 6만 9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플이 뭐 10배, 20배 갈 때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을 그때이고, 그렇다면은 아마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1억도 되게 보수적인 게 요 6만 9천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해서 한 8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하기만 한다라면 이 리플의 10배 상승, 20배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 시총이 얼만데 뭐 리플이 뭐 10배, 뭐 20배 가면 뭐 시총이 또 얼마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암호화폐 시총의 볼륨이 함께 커진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분석가는 내년에 이 XRP가 새로운 최고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8월이니까 뭐 내년 8월이라 한다면 반감기 이후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 반감기 이후로 이렇게 지금 가격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함께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 패턴을 봤을 때 이 반감기에 있었던 해도 물론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그러니까 2025년에 새로운 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그 시점을 또 보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상당수가 이 2025년에 최고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고점을 또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그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내가 번 소득의 20%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게 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2024년 12월까지는 매도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과세가 우리나라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과세가 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무시할 수준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코인 시장에서 좀 오래된 이 고인물이라면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이 박상기 장관의 이런 이력 중에서 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박상기의 난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상기의 난이 뭐냐?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고 폭락을 했을 때 그 주된 원인을 이 박상기의 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가 이제 2018년 1월 11일인데 이날을 이 박상기의 난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때 처음으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급격히 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뭐 암호화폐 거래를 폐쇄한다라는 이런 정책이 진짜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다수의 외신 보도에서도 이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 또 여기 보시면 2017년,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라고 하면서 대알트 시대를 열었던 업비트의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꽤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볼륨이 또 훨씬 커졌는데 지금도 이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할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XRP의 상승 랠리는 개인 투자자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 업비트 빗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 XRP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고 또 요 기사는 올해 4월달 기사인데 외신에서 이 솔라와 아이콘의 거래량이 이 코인의 시총을 추월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지금 한국 투자자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난달 또 7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또 마찬가지로 외신에서 이 앱토스의 단기 상승세는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업비트의 프리미엄이 5% 이상이다 라고 외신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크인베스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한국 등의 암호화폐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가세는 암호화폐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고래일수록 이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20%나 이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뭐 수억, 수십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만약에 내년에 좀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본다라면 설령 2025년에 좀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년 2024년 때 비과세를 받고 일단 매도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고래들이 또 팔게 되면 가격 하락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2025년에는 세금 낼 각오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으니 더 싸게 또 매수하는 전략도 이 고래들은 또 머리를 짜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뭐 10배, 20배 상승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또 모두가 생각하는 이 2025년을, 그러니까 그 기한을 정해두기보다는 대략적인 나의 목표가를 세워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